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42번째로 큰 성씨가 매울 신자를 성으로 쓰는 신씨인데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만 2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이 신씨로는 영산 신씨와 영월 신씨가 있는데요. 두 성씨 모두 한 형제이죠. 본관만 달리쓸 뿐 시조도 동일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산, 영월 신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신씨의 시조는 고려 인종 때 재상인 문화시랑 평장사를 지낸 신경이다. 시조의 호는 암곡, 시호는 정의이다. 관계는 금자 광록대부이고 관직은 나라를 다스리는 5재상 가운데 하나인 문화시랑 평정사이다. 고려 중기 이후 중앙정부 고관들의 출신지와 연계하는 본관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신씨도 구세에 와서 본관을 가지게 되었으니 덕제공파, 조당공파, 상장군 공파는 영산을 본관으로 삼고 부원군파, 판서공파는 영월을 본관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영산, 영월 신씨는 모두 시조 신경의 후손들이다.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영산, 영월 신씨 성씨 조형물인데요. 이에 의하면 영산, 영월 신씨의 시조는 고려 인종 때 재상인 신경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산, 영월 신씨 대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경식입니다. 저희 신씨에 대한 시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조 신경 여자신데 신경 할아버지는 중국서 고려 인종 때 1138년도에 고려로 오셨습니다. 그때 팔학사라 해가지고 8분의 학사들이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 팔학사의 후손들은 아주 각별하게 지내고 있고 그 후에 신경 할아버지가 그때는 개성이니까 개성에서 벼슬을 하시다가 노고년에 이제 뭔가에 이 조선 땅에서 안주할 곳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관직을 다 내놓은 뒤에 전국을 돌면서 경상남도 창녕군에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중국에 천축사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하고 거의 똑같아서 아 여기가 내 고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영축산 밑에다가 터를 잡고 그때부터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쭉 살았어요. 그분이 처음 와서 신씨라는 성을 만들게 됐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점을 찍고 돌아가신 창녕을
저희들의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의 1300년을 계속 창녕 영축산을 저희 영산 신시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몇백 년 후에 이 신시들이 집합체로 이루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강원도 영월에 또 많이 살게 됐어요. 그때 영월에 사시는 분들은 부대조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조는 한 분 신경 할아버지고 그때 부대 할아버지가 강원도 영월에 들어가서 기반을 닦으셨는데 거기가 번창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월 신시로 되어 있는데 시조는 한 분이에요. 영산 신시나 영월 신시나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에요. 제향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1년에 3차례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기계면이라고 있는데 그 기계면에서 매년 5월 5일 이 시조 신경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향을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내는 이유는 원래 신경 할아버지의 묘소는 개성에 있었는데 포항시 기계면 그 뒷산에 장마가 져서 사태가 났다고요. 그 흙이 떠내려가면서 비석이 거기서 나왔어요. 땅속에서. 우리 사대조 할아버지의 비석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사당을 질 바에는 여기다 모시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화봉이라는 동네에다 거기에다가 제시를 잘 졌어요. 그래 거기서 매년 5월 5일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고 10월 3일은 우리의 본도로 되어 있는 창녕에서 시조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서 영월에서 우리 영산에서 도중에 갈려진 영월 신시들이 한글날 저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지내는데 그 제사 때마다 종인들이 전국에서 버스로 모여서 그래서 아주 종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집니다.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을 들으려면은 지금 그 신경장학회라고 해서 또 우리 종친들이 거기 많이 기여를 해가지고 장학회를 설립해서 1년에 한 60명씩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게 장학회로서는 잘 되고 있는 셈이고 또 우리 종인들 간에 큰 호응을 받고 있어서 지금도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시 종천회에서 대종회보를 발간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20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종회보를 보고서 우리 신시들의 여러 가지 그 동향이라든지 상황을 다들 파악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 친근감이 있고 잘 화합이 되고 있어요. 시조 신경이 고려로 건너올 때 파락사와 함께 오게 되는데요. 이들 파락사는 의형제를 맺어 모두 이름이 경자로 똑같습니다. 이후 4명은 귀국하고 신경, 경경, 지경, 곽경은 고려에 남아 각 성씨의 시조가 되죠. 그렇다면 영산, 영월신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산, 영월신씨는 시조의 구세손 때 영산과 영월로 본관이 나누어진다. 영산신씨는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을 본관으로 하고 영월신씨는 강원도 영월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영산은 본래 신라의 서화연이다. 경도광 때 상약으로 계칭되고 고려 때는 영산으로 지명이 바뀐다. 영산은 취산 혹은 취성이라고도 한다. 시조 신경은 고려에 귀화하여 자신이 살던 중국 강서성의 천축산과 비슷한 창녕의 영축산 아래 정착하는데 이로써 영산신씨가 된다. 영월은 본래 고구려의 내생현이다. 신라 때 내성현이 되고 고려 때 지금의 지명인 영월로 계칭된다. 영산 영월신씨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 계파는 크게 5파가 있다. 시조의 8세손인 신지화의 아들 사형제에서 덕제공파, 초당공파, 부원군파, 판서공파가 나오고 5세 신주계에서 갈라진 상장군 공파가 있다. 이 5파 중 덕제공파, 초당공파, 상장군 공파는 영산을 본관으로 삼아 영산신씨라 하고 부원군파와 판서공파는 영월을 본관으로 삼아 영월신씨라 한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시조 신경이 세거한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일대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등이 있다.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영산신씨의 집성촌이 여럿 있는데 삼남읍 방기리와 웅촌면 석천리, 삼동면 조일리, 하잡리, 둥기리 등이 있다. 이 중 삼동면 둥기리는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고향이다. 영산 영월신씨는 고려 후기의 주요 가문의 하나가 될 정도로 크게 번창하는데요. 또한 현대에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죠. 그렇다면 영산 영월신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신유정, 신인선, 신석조 3대가 있다. 신유정은 고려말 조선 초의 무신이다. 그는 서기 1386년 우왕 12년 정용호군이 되어 왜구를 격퇴하는데 용맹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겼다. 조선이 건국되자 개국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고 1403년 태종 3년에는 강원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쳐 판 강릉 대도호 부사가 된다. 이후 좌군 동지 총재와
의주 도병마사를 거쳐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와 평안도 도안무사에 오른다. 시호는 무절이다. 신인소는 태종과 세종 때의 인물이다. 1408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과 승정원 주서가 되는데 항상 여러 대군과 함께 경전과 사설을 강론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는다. 경상도 관찰사와 도승지를 거쳐 후에 형조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에 오르는데 글씨에도 뛰어났다 한다. 시호는 공숙이다. 신석조는 신인손의 아들이다. 그는 1426년 세종 8년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같은 해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에 등용된다. 그리고 이해 19세의 나이로 권채 남수문과 함께 최초로 사가 독서제에 선발되는 영예를 얻는다. 1456년 세조 2년 새해를 맞아 공조 참판으로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문장에 능하여 세종실록, 경국대전, 의방유치 등의 편찬에도 참여한다. 벼슬이 2조 참판, 대사원에 이르고 1459년 한성 부윤을 거쳐 개성유수로 있을 때 향년 53세로 생을 마친다. 시호는 문희이고 저서로 연빙당집이 있다. 신석조는 왕에게 간언하는 상소를 많이 올렸는데요. 특히 1456년 세조 2년 대사원으로 재직할 시 올린 상소문은 고금의 위정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고려말 풍운의 개혁가 신돈이 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나 경상도 영산현에 있던 옥천사에서 자란다. 후에 승려가 된 그는 공민왕의 신임을 얻어 왕의 사부가 되고 국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어 1366년 공민왕 15년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개혁 정책을 단행한다. 귀족들이 불법으로 탈취한 땅과 노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 정책은 백성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권문세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만다. 이어 영모죄로 체포되어 개혁 정책을 시행한 지 채 5년이 안 된 1371년 유배지 수원에서 향년 49세로 생을 마친다. 신도는 조선 왕조 내내 국정을 문란케 한 요승으로 매도당하고 비판받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탈취한 땅을 돌려주고 노비를 풀어주는가 하면 신진 사대부를 등용시키는 개혁가로서 신돈을 재평가하기도 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 인물로 신경진과 신경행이 있다. 신경진은 율곡 이이의 제자로 임진왜란 때 활약한 문신이다. 그는 1584년 선조 17년 31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병조자랑으로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전쟁이 벌어졌고 그는 채찰사 류성룡의 종사관이 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10여 년간 큰 역할을 한다.
류성룡은 비록 동인의 영수였으나 서인인 신경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항상 중책을 맡긴다. 이후 강릉 부사와 성주, 충주 목사를 거쳐 광해군 원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고 이어 대사원에 오른다. 후에 고향 황해도 배천에서 7년 동안 은거하다가 1619년 광해군 11년, 향년 66세로 생을 마친다. 신경행은 서기 1547년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씩씩했던 그는 1577년 선조 10년 31세의 나이로 별시 문과에 급제한다. 1592년 한상 군수가 되고 1596년에는 도원수 권율의 종사관이 된다. 이때 호서의 토적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키자 문무를 겸전한 그는 선봉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이 공으로 청란 공신에 오르고 영성군에 봉해진 그는 이후 공주목사와 장흥부사, 동부승지를 거쳐 1608년 선조 41년 충청도 병마 절도사에 오른다. 하지만 광해군 즉위 후 1611년 임목대비의 패비를 반대하다 낙향하여 향년 77세로 생을 마친다. 시호는 충익이고 묘는 충청북도 증평에 있다. 신경행은 문무를 겸비하여 기계가 있는 인물인데요. 광해군 2년 명나라에 관합사로 파견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때 명나라 관리들의 무리한 요구로 횡포가 심하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명의 황제에게 그 진상을 낱낱이 상소 올리죠. 이에 명황제는 그의 용기와 비범함을 가상히 여겨 크게 상을 내립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있다. 그는 1921년 지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평범한 농가의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그는 양털깎기와 양돈이를 뒤로 한 채 사업가로 성공을 꿈꾸며 일본으로 건너간다. 3년 뒤인 1944년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주경야독으로 와세다 대학 화학공학과를 다닐 때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일본인 하나미츠가 자신이 구상한 사업을 권하며 거금을 투자한다. 이에 신격호는 커팅오일과 윤활유를 제조하는 첫 사업을 시작하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공장이 전소되면서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그렇지만 낙담하지 않고 1946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뒤 솥단지 하나로 비누 공장을 차려 재기에 도전하는데 이번에는 큰 공장을 차릴 정도로 대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새로 만든 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1948년 주식회사 롯데가 탄생하게 된다. 이후 롯데는 사업을 확장하여 롯데그룹으로 성장하고 일본의 10대 재벌이 된다. 1966년에는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사업을 확장하여 2016년 서울 송파구에 롯데월드타워를 세우기에 이른다.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4.5m로 국내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마철루이다. 신격호 회장의 고향인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의 마을은
1969년 대암댐이 준공되면서 수몰되는데요. 이때 신씨 일가 40여 가구도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죠. 이를 아쉬워한 신 회장은 1971년부터 둔교회를 만드는데요. 매년 5월 첫째 주말이 되면 고향에 모여 마을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 라면 하면 떠오르는 게 농심 신라면인데요. 신라면은 맵다는 뜻도 있지만 신씨 가문에서 만든 라면이란 뜻도 있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이외 영산 영월 신씨 인물로는 고려말 홍건적의 난에 공을 세운 신영, 신부, 신순, 전공판서를 지내고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곡강으로 낙향하여 절이 지킨 신사천을 비롯하여 고려 충수광 때 문과에 급제하고 내성군에 봉해진 신비와 그의 아들로 충의왕 때 등과하여 광정대부로 지문화 찬성사에 오른 신거. 조선 정기 김종직의 제자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직산에 내려가 중림의 학자들과 벗하며 학문에 정진한 신영희와 모신으로 임진을 한때 공을 세우고 변절자 공호겸을 생포하여 사후 병조판서에 추중된 신초. 조선 후기 문신으로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하여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 146명과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조선인 600여 명을 데리고 온 신계영 등이 있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데 독립운동에 헌신한 신동욱과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의정원 의원과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활약한 신공재를 비롯하여 3.1운동 당시 경남 창녕에서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신영락과 신하무, 1919년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신강명과 경상남도 거제 출신으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한 신용기 등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정광계의 신건, 신경엽 전 국정원장과 신국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으로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22대 국회의원, 신기하, 신기남과 신경식, 신경민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법조계에는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과 신응석 서울 남부지검장, 신종대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있다. 교육계에는 신인영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신용태 전 계명대학교 부총장과 신순기 전 동아대학교 부총장, 신호웅 관동대학교 명예교수와 신성호 전 영산대학교 교수 등이 있고 재계에는 신연호 신영스타킹 대표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신진문 태광유텍 회장과 신민승 부산 일신여객 사장 등이 있으며 방송문화계에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신봉승과 원로서예가 신용옥을 비롯하여 시인 신석정, 신동문과 소설가 신미송, 신건식 전 부산 MBC 사장과 신윤주 KBS 아나운서, 신인균 국방네트워크 대표 등이 있고 연예계에는 배우 신혜라와 신혜은을 비롯하여 가수 신영원, 신미래와 트로트 가수 신정화, 신승일, 신인선, 국악인이자 가수인 신승태 등이 있다. 또 신재식 예비역 육군중장과 신상대 예비역 해군소장,
신승봉 예비역 육군소장을 비롯하여 신복이 전 인천경찰청장과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신필열 전 육상연맹 회장도 모두 영산 영월 신씨이다. 신씨는 중국 하나라 우임금의 성인 사씨성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라 제2대 개왕의 차남인 진이 분봉할 때 성을 신으로 사성받으면서 신씨의 역사가 시작되죠. 뒤에 후손들이 신자의 초변을 제거하면서 신씨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송나라에서 고려로 동래하여 고려 인종 때 문화시랑 평장사에 오른 신경을 시조로 모시는 영산 영월 신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